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지역들이 오클랜드의 코비드19 진행보다 1, 2주 뒤처져 있으며 뉴질랜드는 2번의 병원 입원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 데이터 모델러가 밝혔습니다. 캔터베리 대학의 마이클 플랭크 교수는 일부 사람들이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례 수로 추세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입원 수는 일반적으로 감염 사례 수보다 약 일주일 뒤처졌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앞으로 7일에서 10일 사이가 발병의 중요한 시점이고 의료 부문은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플랭크 교수는 모델에 따르면 이번 환자가 전국적으로 약 1000명으로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오클랜드에서는 입원이 2, 3주 안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고 웰링턴과 크라이스처치는 이보다 1, 2주 정도 늦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보건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두 개의 노조는 중요한 작업자들이 코비드19 진단을 받은 후 2번의 신속 항원 검사 음성 반응을 받으면 6일 내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보건부의 발표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보건부는 조기 복귀 대신 감염된 직원이 다른 모든 환자가 이미 코비드19에 감염된 병동에서 일할 수 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간호사 노조는 간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필사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사 단체장인 캐리 누크는 간호사들이 이미 경미한 증상을 보이면 일을 거부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크는 간호사 부문의 인력 부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새로 훈련받은 간호사와 퇴직한 간호사 모두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오미크론의 BA2 하위 변종은 현재 뉴질랜드에서 변이의 원래 변종인 BA1의 경우보다 많습니다. BA2는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의해 처음부터 존재해온 오미크론의 또 다른 변종으로 설명됐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용어는 11월에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에 나타난 변종군을 설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BA2에는 BA1과 동일한 돌연 변이가 32개 있지만 다른 돌연 변이도 28개 있다고 뉴 사이언티스트지는 밝혔습니다. 환경과학 및 연구소 마이크 번스 교수와 리흐트 박사는 BA1이나 BA2 계통의 상호작용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모니터링하는 주요 데이터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키위들이 우크라이나에 여행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데 자원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는 현 단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인도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2개국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제군단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데 자원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약 500명의 뉴질랜드인들이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명예영사 올렉산드르 키리추크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뉴질랜드가 제공하는 영사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간 키위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초강대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이후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국가 목록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사 타스는 뉴질랜드가 다른 22개 국가 및 지역과 함께 이 목록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우호적인 국가 목록에는 미국과 캐나다, EU 국가들, 그리고 영국과 호주, 한국, 싱가포르,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 우크라이나, 대만과 노르웨이가 포함됩니다. 타스는 목록에 언급된 국가와 지역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거나 제재에 합류한 국가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저신다 아던 총리가 지난 월요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번 주 국회에서 긴급 통과될 러시아 제재 법안을 발표한 이후 나왔습니다. 가치평가 및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쿼터블 밸류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치솟는 주택가격이 마침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 뉴질랜드 주택의 연간 성장률은 1월과 2월 사이에 거의 4% 감소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거용 부동산의 전국 평균 가치는 현재 105만 3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오클랜드 지역의 평균 가치는 151만 9천 달러이며 1월과 2월 사이의 연간 성장률은 4.4% 감소했습니다. 또한 16개 주요 도시 지역에서도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의 가치 증가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큐브의 제너럴 매니저인 데이비드 네이글은 신용 규정이 강화되고 금리가 상승해 많은 첫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면서 구매자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 매물 증가는 줄어드는 구매자들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하면서 가격 하락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쓰리워터스 실무그룹은 제안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에 따라 정부의 수자원 개혁에 중대한 변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에 카운슬들로부터 통제권을 빼앗고 국가의 음용수와 우수 및 폐수를 관리할 4개의 공기업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에 파손되고 노후화된 물기반 시설을 수리하는데 약 1,80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자산 민영화와 책임 상실에 대한 지방정부와 커뮤니티 그룹 및 이위의 우려가 제기된 후 설립됐습니다. 카운슬과 이위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인 실무그룹은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더그 마틴 회장은 현재의 상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압도적인 메시지를 업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물과 지역사회 건강을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 공공소유권을 유지하며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연구 결과는 소유권 그리고 민영화에 대한 보호와 대기업 내에서 지역적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44원 1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1원 6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43원 76전입니다.